탄자니아 북서부 초원위를 찾아 헤맨 지 3일째. 숲속에 검은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낸다. 철저히 문명과 단절된 채 살아오다 1980년대 선교사들에 의해 발견된 원시 부족 가구로 드디어 그들을 만났다. 사냥을 나왔다가 취재팀을 만난 모양이다.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카메라를 바라보는 그들. 호전적이지 않은 탓에 첫 만남은 순조로웠다. 초원을 떠돌며 유랑 생활을 하는 가구르족. 이곳이 그들의 새로운 보금자리다. 가구르족이 외부인들에게 적대적이지 않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살아온 데다 다른 부족의 물건을 탐내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작은 다툼 하나 없었다. 이사 온 첫날 가장 먼저 집 짓기에 공을 들인다. 필요한 것은 자연에서 얻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좀처럼 욕심내는 일이 없다. 얼기설기 나뭇가지를 엮어서 만든 움막. 특별한 세간살이 하나 없지만 피곤한 몸을 누일 수 있는 그들만의 집이다.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드느라 모두가 바쁜 아침. 남자들도 한몫 거들고 나섰다. 허기진 가족들을 위해 먹을거리를 구하러 숲속으로 향한다. 오랜 세월 사냥과 수렵 생활을 해온 가구로족. 작은 나뭇가지를 뾰족하게 깎아 주먹 도끼로 고정시키는데 나무 밑동이 맥주통처럼 텅 비어있기 때문에 쉽사리 박힌다. 일종의 사다리. 10m가 넘는 바오밥 나무에 오르기 위해서다. 수령이 3000년이나 되는 전설의 나무 바오밥. 지독한 가뭄이 계속돼도 줄기 속에 물을 머금고 있다가 열매를 맺는다. 마치 영장류처럼 나무 위를 기어다니는 청년. 석기시대 원시 인류가 살았던 방식 그대로 그들만의 삶을 영위해 가고 있다. 힘들게 올라가서 털어낸 열매는 불과 10개 남짓. 자신들이 먹을 만큼만 손대고 더 이상은 욕심 부리지 않는다. 남자들이 따온 열매를 받아들자 여인들의 손길도 분주해졌다. 작은 열매 하나에도 감사의 기도를 잊지 않는 가구로 여인. 그들에게 대자연은 신앙의 대상이기도 하다. 바짝 말라 이파리 하나 없던 바오밥 나무. 과연 열매 속에 뭐가 들어있기나 한 걸까? 마른 껍질을 깨뜨려 보니 하얀 밀가루를 뒤집어 쓴 것과 같은 과육이 들어있다. 물을 타서 밀가루 반죽하듯 조물락거리면 바나나 속살처럼 말랑말랑해진 과육이 부러지면서 죽처럼 변한다. 요구르트처럼 시큼한 맛을 내는 바오밥 열매. 비타민C가 풍부하고 맛도 좋아 도시에서는 색소를 섞어 음료수로 팔고 있다. 어느 정도 요기를 하자 아기 엄마도 젖을 먹인다. 오동통하게 젖살이 오른 아기. 그러나 생후 3개월까지는 생사를 알 수 없어 아직 이름도 얻지 못했다. EBS. 아주 특별한 이름을 얻게 된 아기. 앞으로도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해 취재팀을 추억할 수 있기를. 많은 이들의 바람이 담겨 있다. EBS. EBS.
해질 무렵 마을의 가장 어른인 부족장이 아이들에게 불 피우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다. 불은 인류 문명의 탄생과 과학기술의 발전을 가져왔지만 이들에겐 아직도 추위와 어둠, 사나운 짐승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한 생존의 수단일 뿐이다. 어둠이 찾아들기 직전 마을 주위를 서성이던 부족장이 뭔가를 들고 나타났다. 몽고스다. 해가 지면 골 속이나 바위 틈에서 숨어 지내는데 늦게까지 초원을 배회하던 녀석이 운 나쁘게 걸려든 모양이다. 나무 열매만 먹고 감질나던 참인데 아이들도 신바람이 났다. 가구르족은 아직도 날고기를 즐겨 먹지만 아이들에겐 되도록 익힌 음식을 나눠준다. 면역력이 약해 쉽게 병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다른 부족과 달리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구르족.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들에게 아이들이 곧 희망이기 때문이다. 집이라고 해도 결국 차가운 땅바닥에서 노숙을 해야 하는데 부부의 표정은 밝기만 하다. 이런 데 자도 행복합니까? Inache tumika to yen. Amano. Koko na chebe na petle ko akwa binatashi. 잠자리도 불편한데 그나마 편히 잠들 수도 없다. 제규와 같은 맹수들의 습격에 대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다. 다음 날 아침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새벽 공기가 꽤나 쌀쌀하다. 또다시 시작된 하루. 오늘도 어김없이 끼니를 해결해야 한다. 눈만 뜨면 사냥 도구를 들고 숲속으로 향하는 남자들. 수천 년 전부터 계속되어온 이들의 일상이다. 부족장의 시야에 뭔가 걸려들었다. 원숭이다. 40년 경력의 베테랑 사냥꾼이 익숙한 솜씨로 활을 겨눠보는데 화살을 맞은 원숭이가 떨어졌다. 사냥감을 놓치지 않기 위해 불이 나게 뛰어가 보지만 그런데 원숭이는 어디로 갔는지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또다시 허탕이다. 사냥에 나선 지 2시간째. 힘들게 발품만 팔았지 변변한 소득이 없다. 거대한 바오밥 나무 아래 모여 앉은 남자들. 도대체 나무 밑동 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걸까? 나무를 비비자 마찰열 때문에 연기가 피어오른다. 수천 년 전 불씨를 얻기 시작했던 그 방법 그대로 원시 인류의 생활 양식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나무 주위에 불을 피워놓은 뒤 밑동 속으로 몸을 밀어넣는데
지름 3m가 넘는 나무 속이 거대한 벌집으로 가득 차 있다. Alia. Alia. 벌떼를 나무 밖으로 유인하기 위해 불을 피운 것이다. La misi pula mtana. 갑작스런 침입자의 등장으로 나무 안이 소란스러워졌다. 그야말로 벌집을 쑤셔넣은 듯 잔뜩 독이 오른 벌들이 공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어우, 아따가. 다음에 남미씨. Iya na kote oma ukuwa. 우파. 여기저기 벌집을 살펴보던 청년이 한 귀퉁이를 잘라서 내려온다. 벌들이 사납게 달려들어도 무심하게 떼어내는 손길. 하루 이틀의 솜씨가 아닌 듯하다. 자네야. 나무에서 채취한 천연 벌꿀, 목청이다. 아또 봐와. 이곳에서 단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다. 벌떼와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나온 청년. 아유 그만. 건조하고 척박한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생존 경쟁을 벌인 셈이다. 아이 바와. 어우, 침인데. Chene pise mahama. 어우, 야 진짜 침이네. Mimi toka kena amana. 틴트 보네. Awa 아또 봐와 언니 애삼을. 어느새 마을에 남겨놓은 가족들을 잊은 채 꿀맛 같은 시간을 보내는 남자들. eso hama. Nkachi chia ipise iye na hleka 어? ka chona kama. 결국 마을엔 빈손으로 돌아왔다. 우쿠와 주구지. Ukuwa shuguji ane na 우쿠와. ukuwa ane na ko 우쿠와 네. shuguji na ko 우쿠와. ikama na atona batashi atona atone inge balami atone na maisho 그러면 우쿠와. hakati Ukuma na ko 결국 마을 여인들이 배고픈 아이들을 데리고 먹을 것을 찾아 나섰다. 건기에는 식량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흔한 나무 열매 하나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끼니를 걸러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여자들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졌다. 땅속에서 뭔가를 발견한 듯한데 iya bebe kwa bita ukwa ekani wan iya ko awanika ko kwa 고구마처럼 생긴 뿌리 식물 야미다. semua ita ta aku sa ubako 끈적한 점액질이 나오는 마와 식감이 비슷한데 전분질이 풍부해 금세 포만감을 느낄 수 있다. teko kwa ta kwa nane tanya ko kwa dana bahi ta na kokoko 여인들이 마을을 비운 사이 남자들도 숲속을 헤매고 있다. 오늘의 목표는 사냥감이 아니다. 단단하면서도 탄력 있는 나무를 고르고 있다. 야코 아시아보 과이코. 사냥에 쓰일 활과 화살을 만들기 위해 적당한 나무를 물색 중이다. 아시아보 과이코. 아마 가사마. 아하마 콩고로와코. 나고. 하보고.
현재 가구로족의 숫자는 총 200여 명. 30명씩 나누어 소그룹 생활을 하는데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직접 만들어 써야 한다. 가볍고 탄력 있는 나무를 깎아 화살을 만든 뒤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꿩이나 독수리처럼 몸집이 큰 새의 깃털을 매단다. 활과 화살은 인류가 사용했던 가장 오래된 무기. 신석기 시대 동물의 뼈로 화살촉을 만들어 수렵 생활을 하다가 점차 인간을 해치는 무기로, 지금은 스포츠 용품으로 변화한 반면 가구로족은 여전히 사냥 도구로 쓰고 있다. Tasachana kuachanangana. 마을 남자들이 모두 활과 화살을 만드는 데 열중해 있는 사이 이를 힘없이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 지독한 열병에 걸려 며칠째 물조차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있다. 가구로족은 남녀의 역할이 분명하게 나뉘어 있기 때문에 남자아이들은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활 쏘는 연습을 한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녘, 마을 남자들이 서둘러 사냥 나갈 채비를 한다. 아직도 잠들어 있을 원숭이를 사냥하기 위해서다. 환한 대낮에 영리하고 민첩한 원숭이를 사로잡기란 쉽지 않다. 잠에 취해 행동이 굼뜬 원숭이가 타겟이 될 것이다. 운이 좋았는지 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사냥감을 발견했다. 나무 위에 검은 그림자, 원숭이다. 모두들 숨죽인 채 첫 번째 활 시위를 당긴다. 저도 맞았네. 마을 최고의 저격수가 쏜 화살이 명중했다. 안 떨어져. 또다시 활 시위가 당겨지지만 원숭이는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마지막 신락 같은 목숨을 부지한 채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원숭이. Katiki heya, manako pawa, aneako. 끈질긴 생명력 없이 살아남기 힘든 아프리카 초원. 인간과 원숭이의 기나긴 사투가 계속된다. Tukuji pawa ya seme amanako. 온몸에 화살을 맞은 채 최후의 가쁜 숨을 몰아쉬는 원숭이. 결국 인간의 승리로 끝이 났다.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마지막까지 목숨줄을 놓지 않는 원숭이. 최대한 산채로 운반하기 위해 더 이상 공격하지 않는다. 신에게 감사하는 그들만의 의식이 끝난 뒤 원숭이 꼬리부터 잘라낸다. 제일 처음 화살을 명중시킨 사람한테 주어지는 전리품이다.
축구지 아까나 어때 짠나 약간 오고 쿠티베 이 올라나고 마을을 떠난 지 3시간째.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볍다. 사냥감을 들고 당당하게 마을로 입성한 전사들. 마을 사람들의 극진한 환대를 받는다. 아니 만나고 라키테 만나고 마을 사람들도 오랜만에 원숭이 고기를 맛보게 됐다. 환경오염과 부족 간의 다툼으로 숲이 파괴되면서 원숭이 개체수도 급격하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세면 아마 나고 축구지 사유재산의 개념이 거의 없는 원시 공동체 사회. 사냥감도 똑같이 나눠 먹는다. 그러나 부족의 미래가 달려있는 아이들에게 특별한 배려를 잊지 않는다. 숲속에 고기 냄새가 진동하고 마을 잔치가 벌어졌다.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맛보는 기분 좋은 여유. 이들은 그저 현재의 삶이 감사할 뿐이다. 배부르게 식사를 끝낸 남자들이 돌무더기를 뒤지고 있다. 칼끝이 들어갈 정도의 부드러운 돌을 골라낸 후 두께와 크기를 가늠해 보는데 돌멩이로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 모래가 쌓여 만들어진 삶은 칼로 내리치면 부서질 정도로 부드럽다. 잘 다듬고 깎아내가며 제 모양을 갖춰가는데 수십만 년 전 원시 인류가 돌을 쪼개 사냥 도구와 살림살이를 만들었던 것처럼 가구로족은 아직도 석기 시대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오늘 이들이 만든 것은 담배 파이프. 약간의 환각 성분이 들어있는 나뭇잎을 말려 꼭꼭 눌러 담은 뒤 불을 붙인다. 근사한 담배 파이프가 만들어졌다. 마을 여인들은 시간만 나면 장신구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자신들이 직접 치장도 하고 마을을 지나가는 만물상이 있으면 물물 교환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호기심 많은 부족장이 카메라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왜 그래? 달래 카메라. 좀 어떻게? 결국 카메라를 직접 받아들고 촬영하는 방법까지 물어본다. 사람의 모습을 담아내는 이상 야릇한 물건에 온통 마음을 뺏긴 부족장. unatembea nayo kila siku ukionyesha bibi yako nini ukuwa shida si yako kweli. 해가 뜨면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이들은 시간의 개념도 전혀 알지 못한다. 자연의 순리에 맞춰 살아갈 뿐.
아침 식사를 하기 전 삼삼오오 모여 소일거리를 하고 있다. 여느 마을의 아침 풍경과 다름없이 한가롭기만 한데 갑자기 마을이 소란스러워졌다. 누군가 찾아왔다. 오지 부족들을 찾아다니며 물물 교환을 하는 일종의 만물상이다. 즉석에서 시장이 열리고 모두들 흥분을 감추지 못한다. Sasa unajua tena hii bwana, si unaiona ina ushanga mwingi. Nataka kama hii hapa kidogo, lakini sawa. 여인들이 만든 장신구를 건네고 받는 것은 옥수수를 빻아서 만든 우갈리. 과거엔 사냥과 수렵 생활로 생계를 이어왔지만 점점 사냥이 어려워지면서 값싸고 구하기 쉬운 옥수수 가루로 식사를 해결하고 있다. Mama. Lakini mbona inaonekana kama ngoja tukuwekea hapo. weka. 가구루족 여인들은 손재주가 좋아 항상 기분 좋은 거래가 이루어진다. Ndio unafanyaje? Kasama. 가구루족이 가장 큰 재산인 활과 화살까지 건네자 장사꾼도 아주 특별한 물건을 내민다. 순식간에 불꽃을 만드는 라이터. 처음 접해보는 문명의 이기 앞에 입이 쩍 벌어진다. Ali bawa kako ne kan puna so siti ko shinu kona. Nitafurahi hata mke wangu atafurahi. Acha tu. 한 달 후 다시 찾아오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마을을 떠났다. 장사꾼에게 받은 우갈리를 요리하기 위해 여인들이 강으로 물을 길러 나섰다. 그러나 몇 년째 계속된 가뭄으로 강물이 말라 시뻘건 흙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강바닥은 갈라지고 이제 물의 흔적은 찾을 수도 없는데 도대체 어디서 물을 길어낸다는 것일까? 마을 여인이 익숙한 손놀림으로 강바닥에 마른 흙을 파낸다. 20cm 정도를 파내자 물이 고이기 시작한다. 아직까지는 땅속에 물을 머금고 있었던 것. 점점 땅을 파내려가자 물의 양은 조금씩 늘어났다. 그런데 이 진흙탕 물을 어떻게 식수로 이용한다는 것인지 궁금증이 들 무렵 여인이 건넨 흙탕물을 청년이 두 말 않고 마신다. 흙탕물을 거르지도 않은 채 식수로 이용하고 있다. 그나마도 본격적인 건기에 접어들면 땅속 강물까지 바짝 말라 1m 가까이 파고 들어가지 않으면 물 구경을 하기 힘들다. 마을 사람들 전부가 흙탕물을 그대로 마신다. 이 흙탕물을 끓여 요리까지 할 참이다. 우갈리라고 부르는 옥수수 가루를 뜨거운 물에 넣고 멍울이 없어질 때까지 나무 주걱으로 저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그나마 커다란 냄비 하나 없이 차례차례 기다리는 줄이 길다. 옥수수 가루가 푹 퍼져서 우리 백설기 같은 떡 모양을 갖추면 요리가 비로소 완성된다.
Nubaya, nubaya, aya, nubaya. Kita bawa. 오갈리 요리는 누구나 만들기 쉽고 소화가 느려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는 데다 한 끼 분량이 쌀 가격의 20분의 1도 안 되기 때문에 가난한 원주민들의 식탁을 점령해 나가고 있다. Bawa. Kita bawa. Dua bawa. 먹는 양을 차별해서 주지 않지만 남자, 여자, 아이들이 나눠서 식사를 한다. 같이 먹다 보면 양이 많은 남자 어른에 비해 아이들이 뒤처져 자기 몫을 챙길 수 없기 때문이다. 식사 습관에도 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가 담겨 있다. 마을에서 특별 대접을 받는 사람이 있다. 만삭의 임산부 샤콰. Hako. Awusabo kwakho netsayitha. Kobe wakhoda akusoma. 의사나 산파도 없고 출산일을 계산하는 방법을 몰라 가족들은 무작정 기다리고만 있다. Siyakuishawo onoko. Eh. 며칠 전보다 상태가 더 안 좋아졌다. 이렇게 열병을 앓다 죽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부족장은 걱정스럽다. Oke ya. 환자에게 먹일 약초를 구하러 나섰다. 루안디라고 부르는 이 나무의 뿌리는 감기와 열병, 천식의 효험이 있어 가구르족의 민간요법으로 자주 쓰인다. Oke ya. Faneta Faneta kubanda. 필요한 만큼만 잘라 쓰고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덮어둔다. 자연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느 것 하나 허투루 쓰는 법이 없다. Akabita. 부족장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나무 뿌리를 다린다. 평균 수명이 채 50세도 안 되는 가구르족. 오염된 식수와 생식으로 인한 기생충 감염 등 비위생적인 환경 때문에 항상 질병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정성스레 다린 약을 환자에게 먹이기 전 맛과 온도까지 체크해보는 부족장. 다른 이들의 보살핌과 배려 속에 어서 빨리 쾌차할 수 있기를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다. 새로 이주해온 이곳은 비교적 먹을거리가 풍부한 편이다. 마을 여인들이 살구처럼 생긴 작은 열매를 따느라 분주하다. 어제와 다를 것 없는 그들의 일상. 급할 것이라고는 없는 곳인데. 마을 청년이 취재진을 부르러 왔다. 마을에 무슨 일이 생긴 모양이다. 아닌 게 아니라 마을이 소란하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19 임산부 샤콰가 첫애를 낳았다. 아직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는 여자 아기가 강보에 쌓여 있다.
출산은 샤카 가족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 모두에게 경사스런 일이다. 덩달아 신이 난 아이들까지 모여들어 움막 앞은 발 디딜 틈이 없다. 아기를 목욕시키기 위해 물을 데우는데 어제 강바닥에서 길어온 흙탕물이다.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를 흙탕물에 씻겨야 한다. 아직 초유 한 모금 제대로 빨지 못한 채 힘겨운 표정으로 세상과 첫 대면을 하는 아기. 깨끗한 수건이 있을 리 없다. 어른이 입던 옷으로 대강 몸을 닦은 뒤 엄마 품에 안겨 젖을 물리는데 젖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데다 그새 지친 아기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초원에 밤이 찾아왔다. 이곳은 해발 1500m가 넘는 고원지대이기 때문에 낮과 밤의 온도차가 크다. 밤이 되면 보통 사람도 한기를 느끼는데 산모가 담요 한 장 깔고 맨바닥에 누워있다. 친정엄마는 애달픈 마음에 움막 주위를 모포로 덮어보지만 서늘한 공기를 맡긴 역부족이다. 혹시라도 오늘 밤 아기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엄마의 깊은 한숨 속에 고원의 밤은 깊어만 간다. 세상에 태어나서 보낸 첫날 밤, 아기는 무사하다. 영아 사망률 50%가 넘는 가구로족. 자식을 낳아놓고도 둘 중 하나는 저 세상으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불안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이곳에선 근친혼이 일반적이어서 장애를 앓거나 희귀병으로 죽는 아이도 많다. 앞으로 아기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흙탕물이지만 몸을 정갈하게 씻고 신에게 기도를 올린다. 기원의 의미뿐만 아니라 산모의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 젖도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다. shohe yakho ukhuwa ilibabe iti ukhuwa ilibabe bahene tame ukhuwa aye 마을에 경사스런 일이 생겼는데 남자들도 가만히 앉아 있을 순 없다. 젖이 부족한 산모에게 영양 보충을 해주기 위해 사냥을 나가기로 한 것이다. 고깃국을 끓일 만한 들짐승들을 잡아야 할 텐데 남자들이 조심스럽게 초원을 살펴보기 시작한다. 앞서가던 청년이
뭔가 발견한 모양이다. 숲을 사이로 그림자가 움직이자 순식간에 화살 세례가 쏟아진다. 화살을 몸에 꽂은 채 도망가는 사냥감.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한쪽으로 몰아나간다. 순식간에 사냥감이 시야에서 사라졌다. 부상을 입은 채 바위 틈에 숨어 있다. 운 좋게도 야생 염소가 잡혔다. 이 정도면 산모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 모두가 배불리 먹을 수 있을 양이다. 사냥의 마지막 관문, 숲의 정령에게 감사하는 의식이다. 고기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아직 생명이 붙어있는 채로 마을로 가져왔다. 열흘에 한 번 먹기도 힘든 고기인데 나흘 만에 또다시 고기 맛을 보게 됐다. 우선 산모가 있는 집에 기름이 적고 연한 부위를 떼어주기로 했다. 국을 끓여 몸보신을 시킬 참이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날고기를 좋아하는 가구르족 사람들.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생식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고기와 뼈를 푹 꼬아 산모 보양식을 만들었다. 임신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사냥 나간 남편이 표범에게 물려 죽고 혼자 배불러 몸을 풀어야 했던 딸. 앞으로 딸이 혼자서 아기를 키울 생각에 엄마는 안타깝기만 하다. 늦은 밤, 잠들기 전에 신에게 기원을 드리는 가족들. 출생 후 일주일이 고비이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다. 물질적으로 풍족하지 못해도 자식에 대한 사랑만큼은 세상 그 누구보다 깊은 모정. 아이들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가구르족을 지탱하는 힘이 되고 있다. 생후 일주일, 아이가 건강한 모습으로 아침을 맞았다.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마을 어른들의 덕담이 이어진다. 이곳에서 거주해 온 지도 언 2주일. 본격적인 건기가 오기 전에 물이 풍족한 곳을 찾아 떠나야 한다. 단촐한 살림살이지만 빠짐없이 꼼꼼하게 챙겨 길을 나선다. 아기를 낳은 산모는 몸을 푼 지 얼마 안 된 터라 먼 길을 갈 수가 없다.
Akaa mo na. Akaa mo no kwa 앞으로도 2주일 동안 이곳에서 쉬어야 하는 산모와 가족. 마을 사람들과 잠시 이별해야 한다. 보네베 보타노베 아까 아모 예케티노 여자들을 지켜줄 마을 청년을 남기고 사람들은 유랑길에 나선다. Akaa mo puna kwa manako. Nana ken. Bas. Akaa mo. Ay. 누베야. 잘 가세요. 누베야 봐. 앞으로도 계속해서 떠돌이 생활을 해야 하지만 마음은 가볍다. 가진 것이 없기에 미련이 남지 않기 때문이다. 아프리카의 초원 위에 바람처럼 떠도는 가구르족. 그들이 또다시 길을 떠난다. 불과 20년 전 아무도 그들을 알지 못했다. 아프리카의 깊은 숲속에서 태초의 생활 방식 그대로 살아온 사람들. 시간이 멈춰버린 땅. 그곳엔 자연에 순응하며 욕심 없이 살아가는 초원의 유랑자 가구로족이 살고 있다.